자, 새 파일에서 도면을 선택해서 들어가시고, 자, 용지 규격을 표준 규격 시트에서 A2를 한번 눌렀다가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594 420 요거로 한번 맞춰 놓고, 자, 그 다음에 모델 뷰는 지금 바로 안 넣을게요. 요거 X 눌러 가지고, 이거 조금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된 게 있죠. 그죠? 요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음영으로 이야기할까요? 음영이라 이야기할까요? 뭐 아이보리색으로 용지가 이렇게 더 큰 것 같은데 검정 테두리가 그거보다 작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트로 가가지고요, 시트 속성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시트 속성, 자, 1대1로 돼 있어요. 그죠? 요거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맞아져요. 자, 이제 기분 나쁜 건 사라졌어요. 그죠? 자, 날씨도 꿉꿉한 날, 쾌적하게 이렇게 맞춰놓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뷰 레이아웃 탭에 있는 모델 뷰 요거를 눌러 가지고 각자의 부품도들을 꺼내 온단 말이에요. 자, 제도의 원칙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면도, 주투상도는 물체의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보기 방향을 정면도로 한다 이죠. 그리고 정면도가 되는 것 중에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치수를 집중하여서 많이 배치하는 것들이 정면도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모델 뷰를 이용해서 이 베이스 1번 부품도 베이스를 꺼내려고 하는데 과제 도면에서 보면 이 과제 도면은 부품도입니까? 조립도입니까? 조립도예요. 즉, 각자의 부품들이 사용하는 모양대로 조립되어 있는 거예요. 가공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할 거는 있지만 요것대로 그리면 우리가 낭패를 봅니다. 뭔 거 하니,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평면도의 1번 부품도인 셈이죠. 빨간 테두리로 제가 표시한 게. 자, 그런데 우리가 삼각법으로 이야기한다고 치면 우측면도가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우측면도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거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홈에 대한 거를 도시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사부에 대한 표시를 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왜? 우측면도로 되게 되면 얘가 수문선으로 이렇게 표시돼야 되죠. 요 홈 자리가, 그죠? 그리고 앞나사부의 경우에도 수문선으로 표시를 해놔야 돼요. 센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중심선이니까 수문선 안 쓰더라도 그 서클, 그죠? 안찌름하고 가는 실선으로 이야기하는, 크게 그리자면 안찌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수문선 가야 되고, 그리고 나사부도 요런 식으로 은선으로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문선. 중심선은 뭐 이렇게 표시하더라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수문선은 우리가 표시 안 하려고 하는 규칙에 위배됩니다. 그죠?
그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할 때도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은선을 가급적이면 적게 쓴다라는 투상의 규칙을 생각하면 이 방향으로 이거 넣으면 안 되겠네 라는 거예요. 즉 제가 조그맣게 그려보자면 요렇게 요거를 그려 놓으면 우측면도가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실선으로 바로 표시가 되고 앞나사부도 치수를 기입하는데 아무 걱정 없이 넣어도 되겠죠.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거로 우리가 봤을 때는 본체 즉 1번 부품도를 작성할 때 은근슬쩍 제가 요것을 정면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거를 정면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형상이 얘로 가장 많이 설명이 되죠. 이 장공도 있고 가운데 구멍도 뚫리고 이 홈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가장 많이 설명이 되는 게 정면도로 요렇게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 배치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면도를 배치할까 이야기예요. 평면도 배치는 요거를 보시면 조립도에서 1번 부품이 아래에 있는 1번 부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단면도법이에요? 파단선이 있어요. 부분 단면이죠. 부분 단면이죠. 뭐 부분 단면으로 참고해서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온 단면으로 가는 게 더 낫겠어요. 그런다고 치면은 요 좀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해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정면도를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 놓는다고 치고 자 우측면도가 요렇게 나왔다고 치고 이 평면도 방향에다가 단면도시를 한다고 치면 온 단면도를 표시한다고 치면 절단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했을 때 절단의 방향이 이렇게 보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했을 때 여기까지는 이렇게 단면 도시가 안 되겠지만 이쪽으로는 이렇게 파지겠고 아래에 구멍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 가공할 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요 면이 윗면이 돼야 되잖아요.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거꾸로 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종이를 한번 돌려서 보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좀 불편하죠. 나만 그리는 도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공 도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현장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 편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평면도가 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면도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처럼 저면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실선 나타나고 위에 이렇게 깎아가는 부분 요거 바로 가공 방향 그리고 깊이 이런 거 작업자가 확인하기 좋겠죠. 아래쪽에 이거 뚫리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거 다 현장 작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구멍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이런 거 확인하기엔 편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구멍 막 이렇게 뚫고 아래쪽에 이 홈이 있으니까 이렇게 관통해서 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이 방향으로 도면을 놔두면 보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거꾸로 배치해 놓는 것보다. 자,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과제 도면만 보고서 바로 작업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저만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모델로 해가지고 이 뭡니까 그 드릴 지그에 있는 베이스 부품을 이렇게 꺼내요. 그때 우리가 미리 보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미리 보기 볼 수 있어요. 크기가 무지하게 크게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차지하고, 얘를 이렇게 내려보면은 시트 배율 사용되어 있음에도 배율은 2대1이에요. 그리고 뭐 체크 마저 하냐면 나사산 표시 고품질 마저 체크해 놓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그 다음에 얘를 투상도 기능으로 바로 요거 뺄 수 있는데 요거는 취소해 놓고, 자 이걸 두 개를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1대1로 저는 다시 맞춰 놓고, 자 이거 그 모체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에서 그 3D 도면뷰라는 기능은 봤지만 뷰 회전이라는 기능을 아직 안 봤어요. 요걸 이용해서 요 뷰를 클릭한 상태에서 뷰 회전이라는 기능을 쓰면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각도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각도예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그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90도죠. 요게 어때요? 과제 도면의 방향이죠. 역시 얘도 접선 숨기기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돌려놓고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우측면도를 이야기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이 투상도 이 기능으로 우측면도를 이렇게 배치하고, 얘 우측면도를 이렇게 배치하고, 결과가 다른가요? 그죠? 자, 그리고 단면도를 작업하기 위해서도 어디 봅시다. 뭐 요거를 이렇게 수평 절단선을 이용해서 여기 센터에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갈 때 요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하고, 그죠? 요렇게 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디 갔노?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보는 게 나을까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종이 도면을 이렇게 평면도 볼 때는 돌려서 보라는 이야기가 돼요. 안 좋아요, 그죠? 저면도를 써놨지만 얘는 그냥 바로 보고서, 자 이쪽에서 이렇게 깎아서 오는 것이 몇 미리 깊이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확인하기 좋죠. 구멍을 빵 이렇게 뚫고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관통하는 것이 요 홈이구나, 대조해서 보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우측면도 입장에서도 나사부에 대한 것이 바로 실선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적합하고요. 자, 여기까지 투상도 배치하기 전에 무조건 돌격이 아니고 어느 방향을 정면도 방향으로 봐야 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같이 해봅시다. 자, 뷰 레이아웃에서 모델 뷰를 꺼내는데 뭐 저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바로 갈게요. 준비되셨죠? 네. 자, 뷰 레이아웃에 모델 뷰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도면 뷰로 와가지고 모델로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모델 뷰 속성창이 뜨죠, 왼쪽에.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무슨 부품 찾아야 돼요? 베이스 요거 열기 해놓고 저처럼 뭐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방향 아래쪽에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 자, 미리 보기 체크하고 도면 뷰에 대한 모델 뷰에 대한 속성을 보는 김에 뭐도 확인해 볼까요? 배율은 시트 배율이고 나사 3표시 그래요. 요거를 고품질로 바꿔 두세요. 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바꿀 거예요. 자, 이 모델 뷰를 하나 클릭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진 것이 투상도 기능이 바로 연결돼요. 이거 취소하는 거죠. 저는 ESC 눌러서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아니면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자, 역시 뷰를 하나 갖다 놓으면 뭐부터 하자고 했어요? 시트, 속성, 배율이, 그렇죠, 1대1로 바꿔야 되죠. 자, 나중에 캐드까지 넘겼는데 내 거는 왜 크기가 달라요 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으로 얘를 바로 뷰에서 우클릭해서 또 뭐 해주셔야 돼요? 접선 숨기기. 자, 중심 마크 지워 놓으시고요. 뷰를 클릭해서 선택해 놨으면 뷰 회전이라는 기능을 이제 쓰겠습니다. 뷰 회전. 자, 몇 도 돌아야 되겠어요? 90도 맞죠?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각도라고 이야기했어요. 90도. 자, 90도로 뷰 회전해서 돌려놓고 자, 우측면도를 이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우측면도를 배치할 때는 이 뷰를 클릭하면 빠른 실행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요거 투상도라는 요 기능이 요거 보이나요? 자, 요거 클릭해서 요렇게 우측면도 빼고 여기서 일단 확인 종료하고 나와야 되죠. 그죠? 뭐 해야 됩니까? 단면도 작업해야 되죠. 절단선 방향 제가 아까 보여드릴 때 어떻게 그렸어요? 수직 방향이에요? 횡 방향이에요? 횡 방향이죠. 자, 역시 단면도를 사용하는데 온단면도 기능을 쓸 것이고 절단선이 횡으로 놓여 있는 것 요거를 선택해서 주투상도가 요거란 말이죠. 요거의 가운데에 20파이짜리 구멍이었어요. 요 모서리선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중심 표식이 떠요. 그때 중심 표식에다가 일치로 클릭해 주시면 절단선 배치됐죠?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저면도로 배치하자는 거죠. 아래로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절단 방향의 화살표가 제대로 나왔나요? 그죠? 요거를 반대 방향이라는 걸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들게 배치가 됐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이고, 클릭을 안 해버렸네. 자, 저는 이거 다시 할게요.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클릭을 안 하고 딴 거를 해버려 가지고, 자, 요렇게 놔두고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단면 AA라는 개별 주소는 요거는 좀 밑으로 내려놔도 되겠어요. 내려놓고 또 생각을 해봅시다. 제도의 원칙 중에서 단면도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물체의 기본 중심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물체의 기본 중심선을
절단선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나요? 개별 주소와 절단 방향에 대한 이 지시 기호들이 개별 주소로 표시될 얘네들이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웍스에서 얘네를 갖다가 절단선을 갖다가 그 지시하는 화살표와 이 주소를 지우기에는 안 되겠어요? 요거는 지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지우지는 마시고 CAD로 갖고 가서 그냥 정리해 버립시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중심선 작업 정도는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일단은 정면도에 중심선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다 중심선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주석에 있는 이 중심선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한번 찍고서 여기 한번 찍어 가지고 이 모서리선들 찍어 가지고 짧은 중심선 하나 만들어 가지고 끝점을 늘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죠. 요거는 왜 안 하냐고요? 절단선을 이미 썼기 때문에 CAD에서 이걸 중심선으로 바꿔서 우리가 쓸 거니까 요거는 그대로 놔두자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중심선 요래 찍었습니다. 요거 찍어 놓고 중심선을 선택하면 끝점들을 우리가 클릭해 가지고 당길 수가 있죠. 적당하게 외형선에 대해서 연장하여 긋는다. 요거 맞춰서 그려 놨어요. 자, 뭐 다른 투상도로 바로 가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바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빠졌어요. 단면도법에서 하나 더 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힌트는 우측면도에 있습니다. 중심선들은 장공에 대한 중심선도 넣어야 되겠어요.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 말고 우측면도에 보면은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사 깊이. 그렇죠. 어유 박수.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에서는 우측면도에서는 나사부의 위치 위주로 치수를 설명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은 얘는 나사 깊이를 넣으려면 또 방법은 있긴 있어요. 이렇게 Q 리더로 해가지고 지시선을 뽑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M 이게 5였죠. M5 DP D.P 해가지고 얘가 10 요렇게 됐다.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횡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텍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멀리 빼거나 그래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치수들하고 교차도 많이 생깁니다. 일단 요 방식도 괜찮은데 우리는 선형으로 치수를 계속 기입할 거예요. XY 방향으로. 그러려고 하면은 여기를 부분 단면으로 하나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얘는 나사부의 깊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치수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부분 단면으로 작업해서 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얘의 깊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가 여기까지 10mm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즉 이거를 미리 확인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뷰를 클릭하고서 우리가 부분 단면하기 위해서 자유곡선으로 이런 식으로 폐곡선을 잡고 이 깊이 값을 볼 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치수를 미리 확인하자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부분 단면할 때 주의하실 거 뭐가 있어요? 뷰를 먼저 클릭해 놔야 되죠. 요 뷰를 클릭해서 선택해 놓고 스케치의 자유곡선 갑시다. 이렇게 선택해 놓고 스케치의 자유곡선. 자, 그랬을 때 부분 단면으로 갈 만한 경계를 이런 식으로 쭉 길게 넉넉하니 길게 잡을게요. 보이죠? 부분 단면은 스케치 편집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길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뷰 레이아웃에서 부분 단면을 바로 들어갈게요. 자유곡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부분 단면 갑니다. 미리 보기 눌러봐요. 미리 보기 요거 체크해 봐요. 어때요? 제대로 나왔나요? 마음에 드나요? 미리 보기에서도 요 절단의 방향도 여기에 정상적으로 나와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 단면 표시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요쪽에도 여러분 중심선 하나 추가하시고요. 중심선 하나 추가하시고 여기에도 저면도에도 중심선 하나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두 군데의 중심선 추가 마저 할게요. 주석 탭으로 가서 중심선 기능 요거 이용해서 여기 요렇게 클릭해 놓고 요것도 여기 클릭해서 요렇게 중심선 추가해 놨고요. 자, 그러면 얘는 세이브 하시도록 할 텐데 그 경로는 당연히 드릴지그 03 폴더에 저장을 할 것이고 파일명도 드릴지그 03. SLD DRW 솔리드웍스 도면 파일로 저장을 해 주세요. 요거 저장을 누르려고 하면은 아마 1번 부품 파일명으로 바로 뜰 텐데 그거를 지우고 드릴지그 03.sld.drw로 저장되게 해주세요. 파일명만 넣으면 파일 형식은 sld.drw이기 때문에 됩니다. 네. 이거 근데 두 가지 있는 건 DRW랑 SLDRW. 자, 그거는 뭡니까? SLD DRW 형식하고 다른 거를